정치색 노 조국 후보자 관련 촛불 집회입니다. 이 시각 고려대 중앙광장의 모습인데요. 원래 고려대학교가 애초에 6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고 지금은 집회 구호를 외치지 않는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조국 후보자의 정면 돌파 의지에도 민심은 저렇게 녹록지 않아서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조 후보자의 딸이 졸업한 고려대와 잠시 뒤에는 조국 후보자가 졸업한 서울대에서도 조국 후보자 규탄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이현재 의원님, 네. 이제 글쎄요, 아까 정치색 노라고 했지만 이 대학생들의 행동으로 지금 나서고 있네요. 참 이 정권이 뭐 누차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 그러지만 촛불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촛불로 통해서 이제 나왔던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광화문에 촛불을 들면서 어떤 그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즉, 이 국가가 나라가 나라다워야 된다라는 그런 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항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회는 균등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자, 이런 어떤 것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심적인 철학이고 가치였죠. 근데 지금 이 보면 이런 가치와 철학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에 들은 촛불은 정말 반촛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학교를 보내본 사람이나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떤 면에서 아버지 잘 만나서 정말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친구들 잘 만나서 저렇게 어떤 면에서 스펙을 쌓고 학교를 가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거. 어떤 면에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공정하지 못한 데는 참지 못합니다. 그럼요. 자,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이런 어떤 촛불 자체에 가지는 의미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깨달아낼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도 마찬가지로 공정과 균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긴 조국 후보자를 과연 그런 법무장관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저 화면 여러분 한번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여러 가지 피켓을 든 대학생들 중에 우리는 뭘 믿고 젊음을 걸어야 합니까? 명백한 진상규명.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대인의 집회 좌리 정치 세력은 물러가라. 윤종훈 현역관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야당이든 누구든 저기에 합류하는 것조차 지금 꺼려 한다는 게 조국 촛불 집회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학생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대변인했던 민경희 의원이 이제 연대 출신이신가 봐요. 그래서 민족고대가 이제 촛불을 드니까 연대에 나도 이제 응원을 하러 가겠다.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가시고 결국은 이제 페이스북에 응원하는 글 정도만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근데 저런 집회를 하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민감한 시기라고 이제 학생들도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당이 개입하거나 정치인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좀 자제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백한 진상규명, 자유, 정의, 진리는 어디 갔습니까? 이 대학생들의 구호가 조금 전부터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거쳐갔던 이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움직이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현장을 연결할게요.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여론이 심상치 않자 여권에서도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국 후보자에게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송구스럽다고 한 거는 구장차장 좀 의미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따가운 어떤 국민의 여론을 그 집권당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인정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해찬 대표의 어떤 그런 그 유감 표명이나 사과로 과연 이 그 분노한 그 시민 또는 국민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 조 후보자가 오늘 오후에 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대 학생들이 저렇게 이 촛불을 들고 모인 것을 보면 이 조 후보자 본인의 어떤 결단이나 아니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시민이 여전히 많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송구스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치권은 여전히 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일정을 두고 입씨름 중입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단독이라는 아우가 생길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청문회 보채기가 또 진정성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3일 개최에 대한 제안을
받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장관 청문회를 3일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그냥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할까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단단히 뿔이 난 것 같은데 화면을 보시면 진정성이 있고 최재명 교수님 그 진정성이 있고 조국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확실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3일 청문회를 하자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관은 관례적으로 하루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 이틀을 하는 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국회가. 그런 관례를 깨도 너무 깼다. 뭐 이틀도 아니고 3일을 하자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내놓은 게 뭐냐면 그러면 국민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도 저렇게 3일과 1일 가지고 하루 가지고 싸우는 부분 때문에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자꾸 일정이 연기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잡히지 않으면 조국 후보자가 지금 본인이 해명하고 싶은 해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여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 의혹이 부풀려져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국민을 상대로 조국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발언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차기에 준비하고 있는 대응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그동안 사회적 발언을 활발히 해왔던 연예인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김재동 씨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빼앗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꺾었으며 최저시급 10,000원도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4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이 땅의 아빠 엄마들에게 열패감을 안겼다면 그것은 헌법 제34조 위반이고 그것이 매란입니다. 김재동 씨의 저 발언은 과거에 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됐던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사건을 빗댄 건데 글쎄요, 3년 뒤인 지금 들어도 위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지금 참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란 게 그 헌법 3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헌법 34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잣대는 저는 하나여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정유라 씨의 어떤 부정 입학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다라면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잣대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비판한 이유가 보면 지금 뭐 그 공부의 신이라는 김성태 씨 같은 경우도 강성태 씨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비판을 했고 또 당시에 보면 이제 셀럽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유라 씨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의로운 걸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대생들이 얼마나 많은 또 시위를 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해오던 분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그럼 또 다른 그러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괜찮고 남의 편이니까 비판한다? 그런 어떤 잣대가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편은 뭘 해도 괜찮고 공지영 씨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문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 하는 모든 일은 다 괜찮다. 나는 그래서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지식인이라는 분들이 저는 그런 잣대를 들여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맹목적인 거는 지양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편이니까 괜찮고 남의 편은 안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오늘 또 뉴스탑10 오늘도 한 50분 가까이 이 조국 후보자의 논란, 본인의 오늘 긴급 해명과 그리고 딸의 의혹에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기부 재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편법이 문제가 되는 거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빚만 남았다는 웅덩이만 떨어내는데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닌가? 빚더미 공익재단 기부에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녀사냥 인민재판 금해내라 사실관계만 짚고 넘어가라라는 부분도 분명히 저희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드럼을 꿈꿨던 록밴드에 가고 싶었던 조국 후보자 딸 얘기했더니 차라리 드럼을 쳤다면 어떻겠냐라는 자주 섞인 얘기도 있고요. 9월에 태어난 조국 후보자 딸을 2월에 미리 출생 신고했다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기부는 기부로 받아들여야지 맹목적 비판하냐. 기부의 선의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마지막입니까? 저 말이 좀 의미심장하네요, 부장 차장. 네. 촛불을 들면 더 공정한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촛불로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국민의 이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고 요구해서 탄생한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될 이 법무부 장관의 이 후보자의 자녀가 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학을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휘말려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봤을 때는 한없이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을 인사권자나 또 이 피인사권자가 좀 유념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국 후보자 얘기 지금부터 쭉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한국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뜻을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요. 웅동학원, 아까도 얘기했던 조국 후보자 일가의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다음 주를 짚어볼 거고요. 가을이 왔다는 처서, 오늘이 바로 처서입니다. 무더위가 좀 한풀 꺾일지도 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는 핵심만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